해림의 Book Spirit. 해림의 Book Spirit 4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작가님께 저희가 미리 책을 제외하고 작가님의 영혼을 채우는 건 어떤 게 있냐고 여쭤봤었는데요. 네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제가 네 가지를 청취자분들께 다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청취자들이 보낸 사연 읽기, 두 번째, 방송이 끝난 새벽 시간 이것저것 끄적이고 낙서하기, 세 번째, 그냥 혼자만의 시간, 네 번째, 걷기라고 하셨어요. 네. 딱 봐도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은데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사연을 읽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직접 사연도 다 선정하시는 건가요? 네, 다 선정을 하고 저희 작가께서 밖에서 이제 사연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가지고 출력해서 가지고 오시면 제가 또 2차적으로 다시 보고 또 소개할 만한 사연을 고르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으니까 다 못 소개해드리고 남는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는 이제 녹음할 때 쓰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읽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네,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사연을 이렇게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많기는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오래 방송을 하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사연들이 있어요. 이렇게 쑥 올라오는 아 이거는 소개해드려야겠다. 이거는 요때 요 분위기에 읽어드리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조금 감이 와서요. 네, 그때 이제 그런 걸 선정해서 들려드리고 있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새벽에 어떤 것들을 주로 끄적이고 낙서를 그러니까 하시나요? 제가 이제 손으로 하는 것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뭘 만들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적고 이런 걸 좋아해요. 잘하는 건 없는데 뭐 예전에 그림도 잠깐 배웠었고 뭐 또 잠깐 조금씩 배우고 길게 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새벽 시간에 이것저것 만지고 뭐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서 뭐 예쁜 그림 있으면 이제 찾아서 이제 그려보기도 하고 에이, 안 되겠다 하고서 또 딱 덮고 책 읽다가 좋은 글귀 있으면 또 적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게 요즘에 뭐 컬러링북 있고 막 이런 거 하듯이 그거 하세요? 그게 한참 했었죠. 네. 저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요즘에 성인들의 취미라고 다양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만들고 조립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시간도 잘 가고. 그리고 작가님은 라디오 방송이 밤 늦게 하니까 집에 오면 그냥 바로 취침 시간을 갖기엔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아깝기도 하고 제가 워낙 밤 시간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방송이 끝나면 약간 일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긴장감이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바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조절을 잘 못했을 땐 아침에 잠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와. 잠이 안 와서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요즘에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는 아니고 한 3시 전에는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뭐 만드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뭔가 올바른 취미, 되게 착한 취미인 것 같아요. 네, 새벽에 뭐 맥주 한 잔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취미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로 하는 게 그거라는 거고 매일 그러진 않아. 매일 뭐 이렇게 하고 이러진 않는데 가장 바로 떠오르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힐링이 되는 거. 네, 지난번에 저희 1, 2회 김신혜 작가님은 맥모닝 하신다고 아침에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차도 좋아하시지만 맥주도 좋아하시고 밤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실 기회가 없어요. 뭐 그 시간에 누굴 불러내기도 뭐하고 이제 또 다음 날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마시게 되고 그러니까 못 마시게 되더라고요. 안 마시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네. 또 세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 인데 이게 사실은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거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다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바쁘게 지내잖아요. 뭐 회사에서 뭐 친구를 만나도 뭐 수다 떨고. 근데 공허해질 때가 있잖아. 어느 순간 마음이. 네. 뭐 모임에서 뭐 여러 명이랑 막 시끌벅적 얘기하고 왔는데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찜찜하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약간 혼자만의 시간 내서 자기만의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을 정리하고 실타래를 풀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에
또 착한 취미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명상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명상 같은 것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명상은 혼자 집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쵸. 수업을 가시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혼자서 저는 뭐든지 혼자서 합니다. 진짜 혼자만의 시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가지면서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하고 긴장감도 크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고 명상 비슷한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던 것들이 많이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각자한테 맞는 힐링 방법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일기 쓰는 거 요즘에도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맞아요. 제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걷기로 영혼을 채운다고 하셨는데 산책인가요? 요즘엔 춥기도 하고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요. 많이 못하는 거긴 한데 제가 책에도 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창 컨디션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난조를 보일 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다 덮고 일단 걷자 하고 몇 시간씩 걸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최단시간에 가장 마음이 고요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몸이 힘들어질수록 마음은 평온해지고 좋더라고요. 몸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것. 그리고 걸으면서 이제 혼자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럼 걸으면서 음악도 들으시나요? 그렇죠. 예,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운동 중에선 걷는 운동이 제일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럼 걷다가 뛰기도 하시나요? 뛰진 않아요. 너무 힘든 건 안 합니다. 네, 그럼 영혼을 채우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작가님께 온 독자분들의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림의 Book Spirit.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이네요. 잭퀸님의 질문입니다. CBS 애청자입니다. 작가님의 자주 듣는데요. 방송하시고 늦게 귀가하실 텐데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요? 사진 속 피부 물광 피부셔서 궁금합니다. 책 어서 읽어보고 싶네요. 네. 정말 궁금한데. 사진이어서 그렇고요. 혜림 씨가 훨씬 좋으십니다. 혜림 씨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뭐 별로 하는 건 없고요. 이제 늦게 자고 막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화장은 지우고 자고, 네. 뭐 꼬박꼬박, 뭐 꼬박꼬박 바르고 자고 뭐 그 정도예요. 네, 별로 좋진 않습니다. 네. 피부 관리도 피부도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받으니까 되게 연예인 같다. 이런 질문을 받아봐.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화장은 잘 지워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피곤할 때 그냥 쓰러져 자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다음날 다르더라고요. 네. 피부 관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하는 거는 금방 건조해지기 때문에 1일 1팩. 그거는 꼭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눈가가 금방 건조해져요. 똑같이 발라도. 맞아요. 그래서 아이크림은 좀 신경 쓰면서 바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피부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목소리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물 정말 어쨌든 중요하죠. 뭐 때문이든 물을 마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몇 리터 정도 마시나요? 그냥 그렇게 계산하진 않고요. 방송하는 내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저는 맹물 마시거든요. 그냥 정수물 마시고 네.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지 않을 만큼 그 정도. 생방송이니까 또 화장실 갔다 올 수는 있는데 마음이 급해지니까. 네. 역시 빠지지 않는 물. 네. 항상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피부 좋은 사람들 어느 직종에나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물 많이 마셔야 돼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피렌체의 추억님의 질문입니다. 라디오를 진행하시면서 음악 때문에 눈물이 났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무슨 음악이었고 왜 눈물이 나셨었나요? 이것도 뭐 한 분의 사연을 딱 꼽기보다는 슬픈 사연도 굉장히 많이 와요. 특히 가족들에 관련된 사연이거나 이럴 때 명절 때 특히 그런 사연 많거든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난다는 사연이나
뭐 굉장히 구체적인 가족들과의 추억을 그리워하시면서 사연 주실 때 이게 눈으로 사연을 이렇게 보는 것과 소리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은 더 울컥해요. 네. 그냥 볼 때는 참을 수 있었는데 이게 소리내서 하면 이렇게 막 차는 게 있어요. 차오르는 게. 그래서 어떻게 참으면서 울컥울컥 하는 걸 참고 겨우 읽고 노래를 올렸을 때 이렇게 뒤따라 나오는 음악이 더 슬프게 들리는 그런 건 있죠. 약간 그럴 때 눈물 날 때도 있고. 그럼 방송을 생방송 하면서 눈물 이렇게 사연 읽다가 운 적도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막 엉엉 울지는 않는데 막 네, 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너무 공감이 가고 그럴 때 제 상황과 비슷한 사연이 왔을 때 힘들 때 특히 그런 가족들에 관한 슬픈 사연들이 왔을 때 조금 감정이입이 더 되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대마왕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작가 그리고 방송 어떤 게 더 어려운가요? 다 어렵습니다. 정말 다 어렵고요. 다른 의미로 어려운 것 같아요. 방송도 지금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해오면서 매년 이제 고쳐 나가야 하고 이제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매번 달라졌고 그거를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책을 쓰는 일은 처음이잖아요. 제가 작가로서의 삶은 처음 살아보는 거라서 더 어렵고 특히 잘 써지지 않을 때 되던 안 되던 계속 앉아서 써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네. 네. 방송은 방송은 이제 힘든 점도 많지만 이제 너무 좋은 점이 많아져서요. 이제 힘든 점은 카메라. 그렇죠. 네. 카메라 앞에서 그런 것만 없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게스트분들께 궁금하신 점들은 다산북스 블로그에 미리 글 올리고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세요. 그럼 작가님과의 더 깊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림의 Book Spirit. 네, 그럼 이어서 작가님과 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책에서 보면 사연에서 조언을 구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회사를 관둘까요? 라든지 제가 먼저 사과를 할까요? 이런 사연들이요. 여기에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고 필요한 건 조금 더 큰 확신이었다. 그것이 딱 한 사람의 동의일지라도 만난 적 없는 라디오 속 DJ의 대답일지라도 말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누군가의 인생의 선택에서 확신을 주는 일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확신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미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듣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이신 거죠. 그런 마음이신 거죠. 그럼 그 길이 맞을 거예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많이 위로를 받으시고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조언을 드리고 그럴 위치는 아니니까 그냥 그 상황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공감해드리는 것. 네, 공감이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주고. 네. 뭔가 그 청취자분들도 어떤 답을 원하기보다는 공감과 그냥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네. 상대가 필요한 게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 사연을 이렇게 쭉 소개해드리다 보면 그 사연 속에 이미 이분이 뭘 원하시는지가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이럴까요 저럴까요 하는데 사실은 고백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용기가 없는데 조금만 이렇게 힘을 주세요. 약간 이런 약간만 밀어드리면 힘이 날 것 같은데 그게 그 힘을 얻을 곳이 없어서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작은 힘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런 작은 힘이 굉장히 이제 오히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사람보다 가족이나 친구보다 저처럼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 약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럴 때 더 네. 위로가 돼요. 오히려 전혀 이런 나랑 관계없고 내 얘기를 어디 가서 할 것 같지 않은 사람, 객관적으로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털어놓고 나면 조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때도 있죠. 네, 네, 맞아요. 네. 공감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인생에 확신이 생길 것 같았는데 계속 불안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책에도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정말 어른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작가님의 이야기가 많이 공감됐었거든요. 네. 저도 궁금해요. 지금 잘 살아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나이만 어른인 건지, 아니면 난 진짜 어른이 된 건지, 이런 좀 고민이 돼요. 청취자분들 사연 받으면 그런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내가 꿈꾸던 어른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나는 정말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갈팡질팡 하고 있다. 그런 사연도 많이 듣고 네.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언젠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께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엄마도 그런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고 잘 살고 있는 것과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돌아보고. 근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어른이야. 이만큼 살았어. 난 답을 알아.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꼰대라고 하죠. 네. 네, 우리 엄마도 마음은 항상 소녀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진짜 나이랑. 네, 맞아요. 네, 그거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고 네.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내내. 네. 네. 계속 반복인 사이클인 거죠. 그러면서 나아지는 과정인 거겠죠. 네, 매일 어제 나보다 더 잘하기 실수를 위해서. 극복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네. 이불킥 좀 하면서. 네, 그렇죠. 네,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 사연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조금 슬프거나 공감이 필요할 때 사연을 쓰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혹시 조금 지칠 때도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제가 그분들의 사연에 공감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런 사연을 소개해드리면 그와 비슷한 사연이 더 와요. 아. 저도 그래요. 그러면 어느 때는 너무 이게 약간 분위기를 전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음악도 바꿔서 들려드리고 그러면 조금 다른 분위기의 글이 오기도 하고 그 전환점이 조금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만 보내시더라고요. 저도 뭐 예를 들어 생일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생일이라는 사연이 많이 오고 오늘 너무 힘들어서 뭐 직장 상사한테 뭐 혼나고 깨지고 뭐 이랬다 그러면 저 오늘 이랬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근데 2시간 내내 그런 것만 소개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완급 조절을 하고 분위기 전환을 좀 하려고 하죠. 그건 정말 작가님의 능력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책에 보니까 연애 관련 사연도 오는 것 같은데요. 많죠. 기억에 남는 연애 사연 아까 얘기해 주신 네, 많아요. 3회에서 얘기해 주신 네. 그 사연이 제일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닭살 커플 엄청 많고요. 우리 자기 그 왜 애칭으로 불러달라고 왜 내가 그걸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혀 짧은 글을 제가 읽어야 될 때 막 약간 정말 그렇게 읽어주시나요? 그냥 최대한 담담하게 읽어드리는데 그런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같이 있으니까 읽어주세요. 우리 오빠야 뭐 어쩌고 우리 영원하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많고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사연을 보내서 제가 소개해드려서 커플이 되셨다는 분들도 많고 어떨 때는 제가 두 분이 연인 그런 사이인지 모르고 연달아 1번 사연과 2번 사연을 읽어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썸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우린 인연인가 봐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사귀게 되셨다고 고맙다고 한 분도 계시고 뭐 소개팅을 했는데 뭐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별로래요. 막 그래갖고 그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이 몇 주 뒤에 몇 달 뒤에 결혼하신다고 그분하고 뭐 그런 약간 반전의 사연도 있고 또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처음에 혼자 들으셨다가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다가 아이가 생겨서 셋이 들으시다가 넷이 들으시다가 진짜 점점 가족을 불려가시는 그런 사연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연애 커플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혼자 듣다가 이제 같이 듣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만 듣기 그러니까 그래서 소개해줘서 같이 듣게 되셨다는 분들도 많고 부부끼리도 아내가 먼저 듣다가 남편한테 소개하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네. 와, 너무 좋겠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라디오 DJ를 하시게 된 거면 처음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 항상 설레이는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두려움과 어려움도 뒤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반응이 정말 실시간으로 이제 라디오 진행하면서 온다고 하셨는데 상처받는 얘기들도 많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댓글들에 큰 영향을 받으시는 편인가요? 예전보단 덜 받으려고 하는 편이 아무래도 익명으로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시니까 100% 다 막 이런 따뜻한 사연만 올 수는 없거든요. 본인이 조금 기분 안 좋은 날은 좀 말이 뾰족하게 나오기도 하고 좀, 상처되는 말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많진 않아요. 거의 1% 정도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갖고 굉장히 하루 종일 막 괴로워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한테 왜 나는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분의 상황인 거지 저의 탓은 아닌 거잖아요. 네. 너무 신경을 쓰니까 오히려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99%의 청취자들한테 오히려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는 건. 네, 그래서 좀 빨리 떨치려고 하는 편이고 요즘에는 그러고 있어요. 그 응원의 글들 정말 많이 오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매일 힘을 내서 방송을 할 수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네. 근데 그 1% 때문에 만약에 저였으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에 그런 댓글이 하나라도 있으면 좀 멘탈 붕괴 왔을 것 같아요. 집중이 그쪽으로 계속 쏠렸을 것 같은데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사람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방송을 망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더 많은 칭찬들과 좋은 댓글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티가 난다고. 네. 티가 나요. 제가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왜 갑자기 이게 좀 오늘 뭐 힘드세요? 약간 이런 그럼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다시 하고. 그런 거 있죠. 진짜 쪽집게세요. 어떻게 아시는지. 네. 정말. 네, 기분을 다 알아맞추시더라고요. 정말 처음부터 청취자분들은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또 보이는 라디오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라디오가 얼굴은 안 보여도 더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응을 읽어주기도 하고 친구처럼 제 사연에 공감해주기도 하잖아요. 네. 작가님도 어렸을 때 라디오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죠? 네. 라디오에 얽힌 추억이 있나요? 고등학생 때 제일 많이 들었어요. 혹시 야간 자율학습 그런 거? 저는 외국에서 와서 그런 건 없었어요. 학생들의 그게 약간 힘든 고충 중에 하나거든요.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자율학습이 아닌데 자율이 아닌데 자율학습이라고. 이름 요즘에도 하나요? 요즘에도 있나요? 아무튼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 라디오가 없었으면 정말 많이 지쳤을 텐데 제가 가수 이적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팬이었거든요. 그분이 딱 그때 별밤을 진행할 때였어요. 이문세 씨에서 이적 씨로 넘어갈 즈음에 제가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밤에 진행을 한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녹음해서 그날 듣고 그 다음에 또 듣고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공부할 때 자습 시간에 라디오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봐주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뭐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서 이렇게 이어폰 숨기고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럴 정도로 정말 좋아했어요. 라디오는. 네. 그것도 정말 큰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라디오를 어렸을 때 그 자율학습이 없어서 그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라디오를 접하게 되는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제한적인 환경, 군대에 있다거나 뭐 이렇게 수험 생활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거나 뭐 자유롭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라디오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강렬한 기억이 한 번 있던 분들은 나중에도 한 번씩 돌아오시죠. 그때 그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군대에서도 진짜 많이 들으세요. 진짜요? 군대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시죠? 이제 원래는 그게 안 된대요. 근데 대부분은 진짜요? 봐주는 분위기인데 좀 약간 깐깐하신 분들은 그걸 잡아내서 그때 뭐
잘못을 해서 어디 불려가셨다는 그거 들은 게 걸려가지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아무튼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잠들기 전에 많이 들으셨다고 군인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근데 군인들도 그렇고 또 택시 운전기사님들도 많이 하루 들으시고 종일 들으시니까 또 네일 아트샵 가면 거기에서도 많이 듣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제한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책에도 나오듯이 추억과 관련된 콘텐츠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드라마도 그렇고 음악도 리메이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억 콘텐츠. 혹시 리메이크 곡을 발표하신 적 있나요? 원더걸스도? 있어요. 있어요? 그 미인이라는 곡. 신중현 씨. 네. 락 버전으로 그렇구나. 맞아. 들어본 것 같아. 네. 했었고 그리고 전 90년대 발라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수지 씨의 많이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흩어진 나날들 이런 곡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박효신 씨 노래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리메이크가 되어서 그런 저희 방송이 아무래도 그런 성격이 그런 추억의 음악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익숙한 원곡도 많이 들려드리고 리메이크 곡도 많이 들려드리는데 대부분 그 원곡을 듣고 자란 분들은 리메이크 곡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으세요. 이 노래 이렇게 망쳐놓았다니. 맞아요. 약간 그런 향수가 있는 거죠. 원곡 그대로 그 감성 그대로 듣고 싶은데 너무 어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내 추억을 약간 변질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약간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곡으로 들으라고 이런 분도 계시고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대 친구들은 잘 알지 못했던 곡을 어쨌든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곡도 있다는 거를 알게도 되고 그러면서 또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 맞아요. 오히려 예전에 그 곡이 뭐 그렇게 유명세를 타지 못했다가 리메이크 함으로써 그 곡이 훨씬 더 잘 되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리메이크 곡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녹음된 곡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 곡들은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조금 반감이 원곡. 있다는 것. 네. 그래도 원곡. 네. 네, 작가님 책에도 이런 구절이 되게 공감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리워한 건 그저 한 곡의 음악이 아니었다. 그 노래에 배어있는 내 모습이었다. 작가님의 인생을 담은 곡 딱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이게 참 딱 하나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모르겠어요. 미리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이제 앨범으로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제가 대학교 때 대학생 때 20대 초반에 음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루 종일 노래가 흘러나오잖아요. 매장에서. 흘러나오는데 이제 그때 인기 있는 신곡들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했을 때 브라운 아이즈가 데뷔했을 때요. 그래갖고 1집이 거의 매일 흘러나왔고 에즈원 노래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브라운 아이즈 노래가 좋잖아요. 너무 좋죠. 저 요즘에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 멜로디와 나얼 씨의 그 가창력과 음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루 종일 들으면 질릴 법도 한데 집에 가서도 또 듣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아르바이트 하던 기억하고 더 이제 합쳐져서 그런지 오랫동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앨범 수록곡들이 다 좋았어요. 그리고 1집 데뷔 앨범 말씀하시는 네. 거죠. 에즈원 분들 곡도 그렇죠. 너무 좋고. 네, 목소리가 그게 하나처럼이란 뜻이잖아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에즈원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인데도 처음에는 이게 두 명이라고? 한 명이 부르는 거 아니야? 근데 목소리 그 맑은 목소리가 두 명이 그렇게 화음을 맞춰서 부르니까 너무 곡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수의 음악들을 20대 초반에 많이 들었어요. 네. 지금 방송에서 많이 그렇죠. 네. 방송에서 많이 소개하니까 덩달아 이제 계속 듣게 되고 사람들도 좋아하시고. 네. 네. 저의 인생곡은 전 어렸을 때 가수 보아 선배님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왔고 또 핑클도 너무 좋아했고 해서 그분들의 앨범이
인생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떠오르는 앨범들이 많아서 또 그 가수들한테 미안해진데 오늘은 그냥 그 가수로 할게요. 네, 너무 많아요. 뭐 따라오는 한 게 너무 곡은, 많은데 한 그죠? 곡만 하기가. 네, 너무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취자분들이 이제는 약간 친구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밤 10시에 꼬박꼬박 찾아와서 이야기를 털어놔 주시고 음악을 같이 듣고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얘기 나눠주시는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책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계시니까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어느덧 슬슬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라디오 DJ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DJ가 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DJ가 될 수 있어요 언니?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라디오 DJ가 되어야겠다고 여기 발을 들인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방송 일이 막연하게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잘 맞는 일이라는 걸 알고 푹 빠져서 지금까지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비단 DJ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꿈을 꾸시던 나는 이 길을 갈 거니까 여기만 봐야지 하고 한 길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걸어가시면 어느 순간 나한테 찾아오는 문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길이 있고 그 길도 걸어보시고 문도 열어보시고 하다 보면 아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구나 하고 느끼는 날이 오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지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고 맞지 않는 것이 뭔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내 앞에 있는 것들 기회를 잡고 일단 해보시는 것. 맞아요. 일단 해야 돼요. 근데 실행에 안 옮기고 머릿속으로만 계속 계획만 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회가 찾아올 틈이 없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도전을 하고. 아니면 뭐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분류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맡겨놓으시고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게 이럴 되는 수도 거고. 있고 뭐 더 맞는 나의 길을 찾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 라디오란 무슨 의미인가요? 저에게 라디오란 세상과 소통하는 작은 창. 그 창으로 많은 분들의 일상을 엿보고 있죠. 네. 사실 DJ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가 정말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2부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혜림 씨가 진행을 너무 잘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긴장이 됐지만 처음에 여기 모든 분들이 긴장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떨고 있어요. 다 떨고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하고 잘해주셔서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긴장이 되었는데요. 작가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의 그런 안정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끝났는데. 네. 이제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마치기 전에 작가님의 우리가 함께 듣던 밤에서 작가님이 좋아하는 내용을 발췌해서 작가님 음성으로 직접 듣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혜림의 북스필 4회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을 채워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허윤희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취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하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오래된 노래가 여전한 공감을 주는 까닭은 변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란 믿음 때문일까. 전화기 뜨겁도록 밤새 사랑을 속삭이던 그에게 오늘의 작은 안부조차도 궁금하지 않게 됐을 때, 반짝이는 눈으로 꿈을 얘기하던 친구에게서 더 이상 그 어떤 설렘이나 생기도 찾을 수 없을 때 우린 씁쓸하게 말하곤 했다. 변했어. 하지만 우린 두 마음을 모두 품고 산다. 더 나아지고 싶고 또 변하고 싶지 않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발전 없는 삶은 쉽게 손가락질받고 한결같은 모습은 소신있다 칭송받다가도 무모한 고집이란 평가를 듣는다. 화려한 최신식 건축물에 대한 환상 뒤엔 오래전 공을 차고 놀던 동네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있다. 삶이 어려운 건 어쩌면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강산이 변하는 데는 이제 10년도 길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제품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품을 쏟아낸다. 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게 하나쯤은 필요했는지 모른다. 그게 나였고 그게 당신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작은 흔적. 그 공간에서 우린 안도하고 새로운 꿈을 꾸었다. 저 내일 결혼해요. 고등학생 때부터 듣던 언니 방송을 예비 신랑과 듣고 있으니 더 행복해지는 밤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주어서 고마워요. 늘 거기 변함없이 있어주어 고맙다 말하는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참 많은 변화 속에 살고 있었고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받아든 나는 새삼 변치 않음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참 고마웠다. 빌딩 숲으로 변해버린 나의 동네에 여전히 남아있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 세월의 흔적 가득한 친구 얼굴에 문득 스친 어린 날의 개구진 표정. 첫 출근 날 잔뜩 얼어있는 후배의 모습에서 찾아낸 오래전의 나.